오랜만에 중국 요령성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랴오닝 성이죠. 흔히 중국의 동북 삼성이라 그러면은 이 요령성, 길림성, 해룡강성 이렇게 셋을 치죠. 이 요령성이 어디쯤이냐를 잠깐 살펴보려면은 황해바다를 떠올리면 되겠습니다. 황해바다의 제일 북단, 거기에 북쪽에서 요동반도가 남쪽으로 뻗어 내려오고, 그 다음 그 아래편에서는 중국 대륙에서 산동반도가 동쪽으로 불쑥 나와 있습니다. 요 요동반도와 산동반도로 둘러싸여 있는 바다, 그것을 발해만이라고 하죠. 그 발해만의 연안 지역이 바로 요령성이 되겠습니다. 황해 바다의 제일 북쪽을 빙 둘러 있는 연안 지역, 요령성입니다. 이 요령성의 성도, 가장 큰 도시가 바로 심양이죠. 중국어로는 선양이라고 합니다. 인구 900만이 넘는 큰 도시입니다. 우리가 백두산 여행을 하려면 흔히 이 심양에서 비행기를 바꿔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. 오늘은 이 심양에서 나오는 술에 대한 소개가 되겠습니다. 중국 왕조들 가운데는 한족이 아닌 이민족이 세운 왕조가 여럿이 있죠.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바로 청나라입니다. 중국 봉건 왕조의 맨 마지막 왕조가 청나라인데, 이 청나라는 알다시피 여진족, 후에는 만주족이라고 이름을 고칩니다. 그 여진족이 만든 나라입니다. 우리한테도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이 있죠. 누르하치. 그가 후금이라는 나라를 세우고, 그리고 이후 베이징을 공격해서 중국을 통일시키면서 만든 나라가 바로 청나라입니다. 그의 아들 제2대 황제 청태종은 우리의 조선과 전쟁을 벌인, 즉 병자호란을 일으킨 주인공이기도 합니다. 결국 인조가 남한산성에서 내려와서 청태종에게 무릎을 꿇고 항복을 했던 치욕의 역사도 있습니다. 후금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그들의 수도는 바로 선양이었어요. 이곳 흔히 당시에는 성경이라고 불렀습니다. 번성하다, 번창하다의 그 성자, 그리고 서울이라는 아주 번창한 도시다, 이런 뜻으로 성경이라고 불렀고요. 청나라의 3대 황제부터 북경으로 수도를 옮겨가지고 천하를 호령하곤 그러죠. 그 이후에도 이들 청나라 황제들은 이 심양을 자기네들의 마음의 고향이라고 여겨가지고 역대 황제들은 어김없이 1년에 한두 번씩 이 심양을 방문하고 그랬습니다. 북경에서 심양까지 그 먼 거리를 황제가 이동하니까 거대한 행차였겠죠. 그 황제의 이동은 동시에 문화, 문명, 문물의 이동이기도 했습니다. 제가 거처는 이 시골 근처에 바로 옆에 암자가 하나 있어가지고 목탁 소리가 계속 들려오곤 합니다. 이 자연 속에서는 저러한 목탁 소리도 이웃한 새소리, 벌레 소리하고도 다를 바 없는 듯이 여겨지네요. 오늘 소개할 술은 바로 이 노룡구라는 술입니다. 노룡구. 요 노자는 늙었다라는 뜻이 아니고 이전부터 오래 있어 왔던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. 차라리 애칭 쪽입니다. 용구, 용의 입이다. 역사가 아주 오래된 용의 입이다, 뭐 이런 뜻이 되겠죠. (45도) 농양형 술입니다. 왜 술 이름이 노룡구냐? 좀 전에 말했죠. 그 심양은 후금의 수도였다. 그리고 청나라 황제
2대 황제 때까지가 수도였다. 그러니까 당연히 궁이 있겠죠. 그것은 지금도 잘 보존되어 있어 갖고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가고 하는 심양고궁입니다. 그 심양고궁에도 4대문이 있어요. 동서남북. 그 동문, 흔히들 그 동문을 일컬어서 용의 입이라고 했어요. 왜냐하면은 궁성 자체를 거대한 한 마리의 용으로 보고 사람들의 출입이 가장 빈번한 동쪽에 있는 문을 그 용의 입이다라고 봤던 것입니다. 그걸 용구라고 해서요. 그러면은 이 술은 그 동문 밖에 있는 양조장에서 만들었다는 게 짐작이 가죠. 그 용문 앞에서 만든 술이다 해서 노룡구라고 이름 붙였습니다. 이 술은 중국 동북 삼성에서 나오는 백주들 중에서도 가장 역사가 깊은 술 중에 하나가 됩니다. 300년 이상의 술 역사를 갖고 있다. 1662년이었어요. 그 해가 중국의 네 번째 황제인 강희 황제가 즉위하던 해입니다. 강희, 중국 5000년 역사에서 가장 오랫동안 황제의 자리에 있었던 인물이죠. 61년이나 황제를 했습니다. 그리고 청나라를 가장 강대하게 만들었던 인물이 바로 또 강희이기도 합니다. 그가 즉위하던 해였어요. 산서성의 장사꾼인데 아주 돈이 많은 맹자경이라는 이가 있었어요. 그가 이 심양에 와서 이 동문 밖에다가 양조장을 차리고 술을 시장에 내놨는데 그것이 바로 노룡구 역사의 시작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지금 그래서 노룡구 술들 가운데는 노룡구 1662라고 표시된 가격이 좀 비싼 그런 술들도 여럿이 있습니다. 그 1662라는 것은 그 맹자경이가 양조장을 열었던 해를 나타내는 숫자이기도 합니다. 이후 1949년에 중국 공산정부가 수립되면서 어김없이 술회사도 심양시 정부가 매입을 해가지고 국유화해버렸습니다. 그 후도 계속 노룡구라는 이름으로 발전해 오다가 2000년에 이르러 가지고는 미국 국적을 가진 한 중국인이 이 술을 또 사들였어요. 그래서 흔히들 이 노룡구 회사는 현재 외국 자본이 투입된 회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노룡구 술은 심양에서 최고 인기 술입니다. 심양의 그 넓은 백주시장의 80%를 이 노룡구가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. 그만큼 심양 시민들이 이 술을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뜻이 되겠죠. 물론 이 술이 그러한 명성을 얻게 된 것은 청나라 황실의 영향도 적지가 않습니다.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역대의 모든 황제들은 북경에 있으면서도 1년에 한두 번씩 심양을 찾아와서 제사를 지내곤 했는데 그때 그들 황제에게 바쳐진 술이 바로 심양에서는 이 노룡구 술이었기 때문입니다. 황실에 제공되던 공주였다. 이 소문 때문에 이 술은 머지않아서 전국적인 지명도까지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. 현재 이 술은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, 러시아로도 수출이 되고 있는데 시중에 중국 물품 가게에서는 쉽게 구입도 할 수 있는 술입니다. 이 술의 제조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. 하나는 아주 좋은 우물입니다. 용담수라고 말하는 오래된 우물인데 그 물은 우리 인체에 좋은 무기질이 풍부히 함량되어 있고 또 맑고 투명해서 술을 빚는데 아주 적격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. 그 오래된 우물물을 이용해서 술을 빚는다. 둘째는 이 술회사에서는 오래된 발효 구덩이들을 여럿 가지고 있다. 이 점입니다. 흔히 우리가 사천성의
소문난 백주들을 이야기할 적에 늘 발효지 이야기를 하죠. 400년 된 거다, 500년 된 거다라고 하는 그 발효 구덩이, 중국어로는 자오라고 하는 겁니다. 그 땅 구덩이입니다. 거기에 익힌 수수를 넣고 위를 황토로 봉해 가지고 장기간 발효시켜서 증류하면 술이 되죠. 그 발효 구덩이가 얼마나 오래되었느냐, 흙의 성질이 어떠냐에 따라서 술맛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. 이 노령구 발효지들이 대부분 100년 이상이 된 동북지방에서는 드물게 이렇게 오래된 발효 구덩이들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. 그래서 그 유구한 역사에서 나오는 그 흙 속에 있는 미생물들이 번식이 활발해 가지고 그들이 술에 투입돼 가지고 독특한 향과 맛을 내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. 이렇게 발효가 끝나고 정류가 끝나면은 이 노령주 술들은 추해로 들어갑니다. 추해. 서봉주 이야기 할 때도 했죠. 항아리 같은 용기를 쓰지 않고 이들 회사에서는 나뭇가지나 판자 이런 걸로 술의 용기를 만듭니다. 서봉주에서는 나뭇가지로 큰 광주리를 만들어서 거기에 술을 담는다고 했는데, 이 동북지역, 특히 요령성에서는 나무 괴짝을 사용해요. 그 괴짝 안에다가 밀랍을 칠하고 종이를 붙이고 겹겹이 이래 가지고 물샐 틈 없이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술을 담아 가지고 장기간 숙성 보존하는 것입니다. 그것 또한 추해라고 합니다. 이 노령구 회사에서는 이러한 오래된 추해들을 여럿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다 술을 숙성 보존하기 때문에 노령구만의 술맛을 낸다고 자랑하기도 합니다. 이 술의 특색을 사람들은 농두장미라고 합니다. 농두, 농향형이 머리두, 농향형이 먼저 입에 들어오고 장미, 꼬리, 나중에 장향형 맛이 입안에 남는다, 이렇게 흔히들 말하고 있어요. 우선 한 잔 마셔볼까요? 녹음이 짙어가는데 제가 잘 알고 있는 스님의 목탁 소리와 연불 소리까지 곁들이면서 중국 동북 지역에서 나온 독한 빼갈 술을 마시는 이 맛,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이 또한 함부로 여길 수 없는 인연이라고 여깁니다. 술맛이 괜찮아요. 근데 저는 방금 농두장미라고 했죠, 그죠? 농향은 뭐 진하게 들어옵니다, 처음에 45도. 근데 45도보다 더 훨씬 독하다는 느낌이 있어요. 강해요. 이 추운 지역, 동북 지역의 농향형 술들이 그렇듯이 도수보다 더 센 느낌을 주는 그런 강렬성이 있고, 그리고 삼킨 뒤에는 일부러 느끼려고 하면은 느껴져요. 장향형 같은 것이 쿰쿰한 향이 남습니다. 그리고 거기에 약간의 매운맛이 뒤섞여주고요. 좋아요. 제가 예전에 백두산에 갈 적에는 이 심양에서 내려서 하룻밤을 자고 이튿날 연길 가는 국내선 비행기로 바꾼 타곤 했습니다. 나중에 또 이렇게 심양 구경을 하실 적에는 심양 고궁은 물론 그 앞에 있는 이 노령구 술회사도 한번 꼭 찾아가 보시길 바랍니다. 거기 가면은 노령구 술 박물관이 있어요. 그래서 자기네 300여 년의 술 역사에 관계된 물건들하고 이런 것들이 잘 진열되어 있습니다.
예전 술들의 그 상표들까지 좀 볼만해요. 그리고 기념으로 파는 작은 술병 100ml, 120ml짜리 노령물 한 병 사갖고 길거리로 나와가지고 길거리 음식을 안주 삼아 사갖고 그늘 아래에서 한두 잔 마셔보는 것도 썩 괜찮은 느낌이 들 것입니다.